자,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2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가격이 좀 빠졌는데요. 계속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?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. 자, 이번에는 강동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안 빠진 지역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계속된 가격 하락에 대한 좀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. 이 아파트의 현재 전망 어떨까요? 네, 한번 선사 현대 아파트 한번 볼게요. 자, 저도 지금 한번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준공이 2000년도 6월 준공이네요. 자, 2000년도만 20년도 정도 된 이제 아파트로 보면 될 것 같고, 자, 위치는 8호선 암사역이 있습니다. 암사역이 있고 선사 현대 아파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살기에는 좀 쾌적한 것 같습니다. 앞에 한강이 있고요. 건너편에 이제 워커힐 호텔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뷰도 좋을 것 같고, 지하철도 8호선이 있기 때문에 잠실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아마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 아마 호재 이야기하면 지금 별내선이 연장돼서 이제 8호선이 더 연장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자, 보면요. 일단은 지금 이 선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한강 보고 있는 건 좋은 거는 장점이겠지만 아무래도 좀 샌드위치로 해서 좀 아무래도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.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, 자, 새로운 아파트를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 고덕일 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 이쪽 아파트가 어쨌든 어떤 영향권을 좀 뺏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이 서산 현대 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겠죠. 오히려 밑에 천호동 일대 같은 경우 좀 천호동이나 그 옆에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노후화된 지역들을 좀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하는 지역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중간하게 위치해 있는 게 좀 단점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, 자, 이 8호선이 연장된다고 해서 좀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또 큰 영향이 없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,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신분당선이 처음에 이제 개통이 하기 전에 이제 기대 심리 같은 게 많았습니다. 자, 신분당선 개통할 때 기대 심리가 많은데, 실제적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? 수원에 광교 사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용인에 수지 쪽 사시는 분들, 그 다음에 판교 일대, 정자 일대 사시는 분들이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고 시간 단축되니까 좋아지겠죠. 자, 강남에 거주하시고 역삼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신분당선 들어온다고 이거 타고선 더 편하게 서울 내를 다니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. 나중에 물론 용산이 이제까지 연결된다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 8호선이 연장된다 해서 여기 선사 현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물론 별내 일대나 또는 이쪽 하남 일대 거주하시는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분들 제가 볼 때는 대다수 분들은 서울 안쪽으로 출퇴근할 겁니다. 자, 오히려 이게 개통된다 하면 이쪽 경기도권이 좋아지는 거고 여기는 그냥 지하철 연장됐구나. 그게 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현대 아파트가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어느 정도는 한번 볼게요. 호갱론을 한번 볼게요. 잠깐만요. 자, 금액이 좀 빠졌네요. 여기는 보니까 자, 매물 평균 가격이 10억대고 최근 실거래가 9억입니다. 자, 이게 지금 9억이라고 돼서 9억이 평균가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좀 더 급하게 급매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빨리 파셔야 되는 분들 좀 더 손해보다도 파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내놓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겠지만,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매도하는 시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내가 다른 투자처가 있어요. 그럼 매도하셔도 좋아요.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너무 무조건 해야 돼.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. 그런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으면 차라리 그때는 보유를 하시라.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하락할 것 같아요. 좀 불안해요. 좀 빠질 것 같은데 시장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더 빠지기 전에 집을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지역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지역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자금이 필요해서 다른 일을 해야 돼. 또는 다른 자금,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해가지고 그 매각 자금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. 그런 게 아니면 지금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이 오른다가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드릴게요.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.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면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토지값입니다. 다 토지값이 첫 번째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분양가라는 게 두 가지가 측정이 되는데, 자,
서울에 지금 현재 땅값이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럼 토지값은 어찌됐든 올라가거나 어쨌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완만하게 되면 새롭게 신규를 개발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고 재개발할 때는 이미 토지값 높이 올라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라고 한다고 해서 이 건설할 때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찌됐든 건설비는 자재값은 작년 대비해서 한 4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. 그렇다면 새로 집을 지을 때 가격이 싸게 분양되는 거는 어렵습니다. 물론 프리미엄이나 알파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 현대 아파트가 뭐 가격이 빠진다 해서 이렇게 확 빠지기에는 다른 아파트 신규 분양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거 아니면 매도는 안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가 있다 할 때는 뭐 과감하게 매도하는 건 괜찮다.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